나는 이제 그 사람한테 더는 아무 감정도 없어. 63세 윤명자 씨가 이혼 도장을 찍으며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다. 남편 강도현. 결혼 35년 동안 한 번도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넨 적 없던 사람. 월급은 꼬박꼬박 모았지만 생활비는 쥐꼬리만큼 쥐어주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를 가정부 취급하던 사람이었다. 명자는 어느 날 깨달았다. 내가 왜 이 사람의 눈치를 보며 늙어가야 하지?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달랐다. 아니, 이 나이에 이혼을 한다고? 자식들 시집장가 보내고 이제 좀 편해질 때 아니야? 남편이랑 그냥 술렁술렁 사는 게 속 편하지. 명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속으로만 생각했다. 그들은 몰랐다. 내가 얼마나 오래 버텼는지. 이혼을 결심한 건 어느 날 저녁이었다. 명자가 끓여놓은 된장찌개를 맛도 보지 않은 채 남편은 신문을 덮으며 말했다. 짜다. 먹을 게 없다. 먹을 게. 그런데 정작 맛도 보지 않은 숟가락이었다. 명자는 그 순간 심장이 턱하고 내려앉는 걸 느꼈다. 아, 이 사람은 나한테 관심도 애정도 없는 사람이구나. 그날 밤 명자는 새벽 2시까지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불도 켜지 않은 채. 그리고 자신에게 아주 작은 질문 하나를 던졌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싶은데. 그 작은 질문이 모든 걸 바꿔놓았다. 명자는 조용히 서류를 준비했고 아침밥을 차려놓은 뒤 남편에게 말했다. 당신 오늘 읍내 법무사 사무실 좀 같이 가요. 남편은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순간적으로 표정이 붉게 일그러졌다. 뭐? 이혼? 너 미쳤어? 이 나이에? 명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이 나이에라도 해야지. 그게 내 인생 살리는 길이면. 하지만 그들은 모두 몰랐다. 이혼을 끝내고 집을 정리하며 명자가 발견하게 될 수십 년간 감춰진 진실을, 그 진실이 한순간에 모든 사람의 표정을 뒤집어 놓으리란 걸.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명자조차 예상하지 못한 반전의 시작이 지금 막 그녀의 손끝에서 열리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혼 서류 도장을 찍고 돌아온 날, 윤명자는 집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낡은 주공 아파트 18평, 30년 넘게 살았던 곳인데도 문 손잡이를 잡는 손이 떨렸다. 그래, 이제 이 집도 내 거야. 혼자 중얼거리고 들어서자 집안에는 더 이상 남편의 신문 냄새도 술 찌든 냄새도 없었다. 그런데 묘하게 허전했다. 허참, 사람이란 게 그렇네. 벗어나고 싶다 외치다가 막상 떠나니 빈자리가 느껴지네. 명자는 스스로 피식 웃었다. 그날 오후 세탁기를 돌리며 라디오를 틀어놓고 청소를 시작했다. 이혼 이후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일. 남편의 흔적을 다 치워버리는 것. 먼지 쌓인 책장, 오래된 양말, 어디서 주워온 나사들. 일일이 챙기는 것조차 귀찮았다. 아유 참, 이 인간은 왜 이렇게 물건을 모아뒀대. 나 없으면 살림도 못하겠네. 그러다 안방 서랍장 맨 아래에 있는 잠금식 서랍이 눈에 들어왔다. 이거 열쇠 어디다 뒀지? 명자는 기억을 더듬었다. 언젠가 남편이 술에 취해 중얼거렸던 말이 떠올랐다. 그건 건들지 마. 내 사생활이야. 무슨 사생활이야? 우리 부부인데 어디서나 말귀를 못 알아먹어. 그건 그냥 내 거라고. 그때 남편의 날선 눈빛이 떠올랐다. 오싹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기분. 뭐가 있길래 그렇게까지 숨겼을까? 명자는 서랍을 열기 위해 집안을 뒤졌다. 그리고 거실 서랍 안에서 오래된 열쇠 하나를 발견했다. 작고 낡은 은색 열쇠. 아무런 표식도 없었지만 직감적으로 이거다 싶었다. 열어볼까 말까?
손이 떨렸다. 그러나 명자는 천천히 열쇠를 꽂았다. 딸깍. 작은 소리와 함께 서랍이 열린 순간 명자는 숨을 멈췄다. 서랍 안에는 꼼꼼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 오래된 공책, 그리고 누렇게 바랜 봉투들이 있었다. 그중 가장 바깥에 있던 봉투 하나, 붉은 볼펜으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명자 보지 마라. 명자는 웃음이 났다. 참 죽어도 바뀌질 않는 사람이네. 내한테 평생 말도 똑바로 안 걸더니 마지막까지 명령질이야? 하지만 이상했다. 손끝이 떨렸다. 그건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불길함. 그녀가 봉투를 뜯는 순간 안에서 나온 건 신문 스크랩, 병원 진단서, 그리고 수십 장의 입출금 내역서였다. 뭐야? 명자는 서류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단어가 적혀 있었다. 투자조합 배당금. 그리고 그 밑에는 믿기지 않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연 배당금 수령액 9,600만 원. 명자는 손에서 서류를 떨어뜨렸다. 이게 뭔 소리야? 배당금? 9,600만 원? 이 인간이 이걸? 명자의 머릿속에서 지난 세월이 마구 회전했다. 늘 돈이 없다고 했다. 생활비는 30만 원만 줬다. 냉장고를 사자는 말에 버럭 화를 냈고 따뜻한 옷 한 번 사달라는 말에도 네가 뭘 그리 사치스럽노? 하면서 소리 질렀다. 그런데 남편에게 매년 억대 가까운 돈이 들어오고 있었다. 명자는 숨이 턱 막혔다. 아니야, 잘못 본 거겠지. 이건 옛날 서류일 수도 있지. 그러나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다. 바로 옆 묶음엔 최근 날짜가 적혀 있었다. 2024년 1월 배당금 입금 확인서 800만 원. 2024년 2월 배당금 입금 확인서 800만 원. 총합 50억 조합 지분 보유자. 명자의 다리가 풀렸다. 50억? 이 인간이 50억을 갖고 있었어? 순간 지난 세월 동안 남편에게 들었던 말들이 동시에 떠올랐다. 너는 돈 계산을 몰라. 내가 벌어온 돈은 내가 알아서 관리한다. 내가 할 일은 살림이나 하는 거다. 그깟 병원비는 내 친정에서 알아봐라. 명자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럼 내가 그토록 아끼고 아껴가며 살았던 건 다 의미 없는 거였단 말이야? 몸이 떨렸다. 억울해서, 서러워서, 그리고 믿을 수 없어서 평생 가난한 줄 알고 살았는데 그렇게 내한테는 구두쇠처럼 굴더니 50억을 숨겨. 명자는 서류를 꾹 움켜쥐었다. 손등의 핏줄이 툭 붉어졌다. 가만. 그러면 이혼하고 나서 이 돈은 누구한테 가는 거지? 그때 또 다른 봉투가 눈에 들어왔다. 사망 시 상속 규정 메모.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펼쳤다. 내용은 단순했다. 상속인 1순위 배우자 윤명자. 단 사망 전 이혼 시 배우자 상속권 없음. 지분 승계 대상 강도현 형제들. 뭐라고? 명자는 휘청거렸다. 그러면 이 인간은 그렇게 차갑게 굴면서 결국 이 돈을 다 형제들한테 넘기려고? 그 순간 명자의 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감정은 단 하나였다. 배신감. 내가 이 인간을 35년이나 살펴줬는데 결국 남는 건 이 서류 한 장이네. 명자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그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렇게 한참을 울었다. 서러운 과거가, 억울한 세월이, 짐처럼 내려앉은 50억이라는 숫자가 한꺼번에 그녀의 가슴을 덮쳐왔다. 눈물이 바닥을 적실 즈음 명자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대로 있을 순 없었다. 이대로 끝낼 순 없었다. 그래, 나도 바보가 아니지.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간 건지 내가 모를 줄 알았나.
명자의 눈빛이 달라졌다. 그리고 서랍 맨 안쪽에서 무언가 딱딱한 것이 손끝에 걸렸다. 꺼내보니 평소 보지 못했던 남편의 낡은 수첩 한 권. 수첩 첫 장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명자에게 절대 말하지 마라. 명자는 이를 악물었다. 그래. 안 말해준 거 잘했어. 수첩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다. 그 대신 이제부터는 내가 다 밝혀낼 거니까. 그의 숨겨진 50억, 그의 비밀 투자, 그를 둘러싼 사람들, 그리고 왜 끝까지 명자에게 숨겼는지, 그 모든 걸. 이혼 후 시작된 명자의 새로운 삶은 그녀가 상상도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명자는 아직 모른다. 이 서랍 속에서 나온 또 다른 물건 하나가 이야기의 진짜 시작을 알리는 첫 신호가 될 거라는 것을. 그 물건은 바로 수첩 위에 놓여 있던 한 장의 사진이었다. 사진 속에는 남편 강도연 그리고 한 중년 여자가 매우 다정하게 손을 잡고 있었다. 뒷면에는 짤막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도연 씨, 우리 약속 잊지 말아요. 은주. 명자의 온몸이 굳었다. 은주? 도대체 누구야? 그리고 사진 속 여성의 팔목에는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명자도 익히 알고 있는 물건. 남편이 돈 없다며 단 한 번도 명자에게 사주지 않았던 30만 원짜리 은팔찌. 그 팔찌를 다른 여자가 차고 있었다. 명자의 손에서 사진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이 인간, 혹시. 그녀의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 도연 형제 방단톡. 메시지 미리 보기엔 이런 문장이 보였다. 형, 드디어 이혼했지? 이제 그 집 정리해서 넘겨줘. 명자는 핏줄이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네. 스마트폰 화면에 떠 있는 단톡방 메시지는 계속해서 알림을 띄웠다. 형, 이제 집은 정리해서 우리 쪽으로 넘겨줘.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제 살림살이 좀 펴보던가 하자고. 명자는 그 짧은 문장들 안에서 시댁 식구들이 평생 숨겨왔던 속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걸 느꼈다. 그래, 이제 아주 대놓고 나오네. 수첩, 배당금 서류, 그리고 은주라는 이름. 명자는 그 세 가지 단서에서 시작해 지난 35년 결혼 생활을 하나씩 뜯어보기 시작했다. 남편은 명자에게 늘 돈이 없다고 했다. 경로당 회비 7,000원도 아까워했고 형광등 하나 갈아 끼우는 것도 돈 버리는 짓이라고 소리쳤다. 그런데 남편이 50억 조합 지분을 갖고 있었다니. 그 돈이 어디서 어떻게 생긴 건지조차 명자는 몰랐다. 아니다. 이 인간이 뭔가 숨긴 게 분명해. 그날 저녁 명자는 서랍에서 나온 사진 속 여자를 계속 떠올렸다. 은주. 중년의 깔끔한 외모, 손목에 반짝이는 은팔찌, 그리고 남편과 나란히 웃고 있는 사진. 저 여자 도대체 누구야? 명자는 핸드폰을 열어 남편의 카카오 계정에 로그인하려 했다. 하지만 비밀번호가 맞지 않았다. 그때 문득 남편이 늘 사용하던 두세 개의 숫자 조합이 떠올랐다. 203, 714, 1129. 명자는 떨리는 손으로 입력했다. 2번 실패. 마지막 한 번만 더. 그리고 마지막 번호를 눌렀을 때 뚝. 잠금이 풀렸다. 뭐야? 이걸 이혼할 때는 바꾸지도 않고 그대로 놔뒀다고? 하지만 그 순간 명자는 섬뜩한 기분을 느꼈다. 혹시 이 남자 애초에 내가 이 서류를 보게 만들려고?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다. 남편은 그렇게 치밀한 사람이 아니었다. 성질만 급하고
감정적으로 툭툭 내뱉는 사람이었다. 아니야. 그냥 변하지 않는 인간이었던 거겠지. 명자는 카카오톡을 열어 가장 위에 있는 오픈 채팅을 눌렀다. 대화방 제목. 수요일 모임 은주 언니랑. 명자는 손이 굳었다. 아니, 수요일 모임? 은주 언니? 대화 목록을 내리자 메시지 하나가 그녀의 눈을 찔렀다. 도연 오빠가 명자 씨랑은 정리했다고 했어요. 이제 신경 쓸 거 없어요. 은주. 심장이 멎는 듯했다. 명자는 화면을 3번이나 다시 읽었다. 그러나 문장은 그대로였다. 정리했다고 했어요.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명자의 존재를 단순한 장애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이 인간들이 명자의 폐 속에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평생 참아온 분노가 한꺼번에 폭발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메시지가 눈에 들어왔다. 형님들, 걱정 마세요. 도연 오빠는 50억은 다 우리 쪽으로 넘어오게 준비해놨어요. 은주. 명자의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졌다. 뭐? 은주는 남편의 재산 구조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시댁 형제들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명자만 몰랐다. 그래. 결국 나는 바보였던 거네. 명자의 두 눈에 천천히 눈물이 고였다. 35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나만 아무것도 몰랐네. 그러나 그 눈물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랍을 다시 열며 명자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좋아. 이제 나도 더는 모르는 척 안 하지. 밤 11시. 명자는 다시 서류를 펼쳤다. 그 안에는 남편이 투자했던 조합의 이름, 입출금 내역, 그리고 정기적으로 보내던 송금 기록이 있었다. 그 송금 기록을 보는 순간 명자의 손이 멈췄다. 수령인 박은주. 송금액 매월 300만 원. 메모 생활비. 생활비? 그녀의 심장이 턱 내려앉았다. 내 생활비는 그렇게 쥐꼬리만큼 주더니 저 여자한테는 매달. 명자의 손이 떨렸다. 가만 있어봐. 그러면 이 여자랑 남편이 언제부터 만나기 시작한 거지? 송금 내역의 첫 날짜를 본 순간 그녀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송금 시작 2013년 6월. 10년? 명자의 몸에서 힘이 스르르 빠져나갔다. 10년을. 이 인간은 내 뒤에서 그 순간만큼은 그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았다. 사람이 배신감을 느낄 때 표정이 굳어버린다는 말을 명자는 그제야 실감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남편의 지출 내역이었다. 2013년 이후로 명자와 함께한 여행 경비는 단 한 건도 없었다. 하지만 은주와 함께한 소비 기록은 수십 건이었다. 고급 식당, 호텔, 선물, 명품 지갑. 아, 진짜 말도 안 돼. 명자는 가슴을 부여잡았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었다. 그 많은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남편 혼자서 처리할 수 없었다는 것. 누군가가 옆에서 돕고 있었다. 계좌 이체 기록엔 늘 같은 계좌가 등장했다. 그 계좌의 소유주는 강도훈, 남편의 셋째 동생이었다. 명자는 이를 꽉 깨물었다. 그래, 역시 너희들이 짠 거였구나. 도연은 은주와 관계를 유지하며 생활비까지 보내고 시댁 형제들은 그 정보를 알고 있었고 그들은 50억 지분을 자기들끼리 나누기 위해 명자를 철저하게 배제해왔다. 명자의 눈빛이 서서히 바뀌었다. 더는 울지 않았다. 이제부터는 내가 움직일 차례다. 다음 날 아침 명자는 시장으로 향했다. 이런 날엔 사람 많은 곳에 가서
머리를 식히는 게 가장 좋았다. 시장에서는 생선 굽는 냄새, 반찬 가게의 김치향, 두부 가게 아저씨의 큰 목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명자는 익숙한 시장 상가를 걸으며 스스로에게 말했다. 명자야, 정신 똑바로 차려. 울 시간도 아까워. 그러다 경로당 앞을 지나는 순간 동네 어르신들의 대화가 들렸다. 명자야, 얼굴이 왜 그리 상했어? 아이고, 무슨 일 있나? 남편이 또 뭐라 카던? 명자는 순간 멈칫했다. 이제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었다. 나 이혼했어요. 순간 경로당이 조용해졌다. 그러다 한 어르신이 말했다. 잘했다. 늦었지만 잘했다. 명자야, 너는 고생이 많았다. 이제 너 인생 살아. 그 말들이 어쩐지 눈물 나게 따뜻했다. 하지만 명자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건 위로가 아니라 정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경로당에서 자녀가 변호사인 어르신에게 다가갔다. 저기 물어볼 게 좀 있는데요. 그리고 50억 지분, 투자조합, 상속 구조에 대해 조심스럽게 꺼냈다. 어르신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말했다. 명자야, 그거 생각보다 엄청 큰 돈이다. 그죠? 근데 말이다. 이혼했다고 해도 결혼 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이라면 분할 청구가 가능하긴 해. 명자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정말요? 그 대신 증거가 있어야지. 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증거라. 있어요. 수첩, 서류, 송금 기록, 카톡 내용 모두 있었다. 그럼 한번 붙어봐. 너 그 정도면 싸울 수 있는 판이야.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이제부터 제가 좀 바빠질 것 같네요. 그날 저녁 시댁 형제들 방문.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띵동. 명자는 느리게 일어나 현관문을 살짝 열었다. 예. 누구세요? 문 앞에는 남편의 둘째 형수와 셋째 동생이 서 있었다. 둘째 형수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명자야, 우리 도연이 좀 안 좋다 카던데? 명자는 미간을 찌푸렸다. 도연이요? 왜요? 셋째 동생이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게 몸살도 오고 마음도 좀 힘들어하고 그래. 그러면서 형수는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했다. 그 집 이제 이혼도 했겠다. 정리 좀 해주면 안 되나? 명자는 그 말에 속이 쿡 찔리는 듯 했다. 정리를요? 아이 명자야. 형제끼리 좀 도와야지. 도연이도 네 생활비 챙겨줬다 아이가. 너무하다 싶다 우리는. 명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다. 형님, 응? 제가 고생한 건요. 다 어디로 갔어요? 형수의 표정이 돌처럼 굳었다. 명자는 문을 더 열며 그들의 얼굴을 정확히 바라봤다. 50억 있는 거 다 알고 있었다면서요? 둘의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다. 뭐라카노? 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였다. 저도 이제 다 알아요. 이제부터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형수는 급히 말을 돌렸다. 아, 명자야. 그건 오해야, 오해. 우리가. 명자는 문을 닫았다. 나중에 변호사 통해서 얘기하세요. 철컥.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시댁 형제들의 웅성거림이 들려왔다. 망했다. 명자가 안다. 어쩔라고. 명자는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래. 이제 판은 내가 깐다. 명자는 시댁 식구들이 돌아간 뒤 현관에 기대어 한참을 서 있었다. 문 너머로 들려오던 소란스러운 속삭임이 사라지고 건물 복도는 조용해졌다. 그래.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지. 명자는 거실로 돌아가
서랍에서 다시 남편의 수첩을 꺼냈다. 흔들리는 마음을 붙잡기 위해 차분하게 정리하기 시작했다. 수첩, 송금 내역, 카톡 캡처, 사진, 그리고 남편이 은주에게 쓴 메모까지. 눈물은 이젠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빛은 점점 단단해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변호사 사무실. 명자는 일찍 나와 버스를 탔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풍경이 마치 다른 사람의 인생처럼 멀게 느껴졌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이 나이에 이혼하고 싸우고 이런 큰 돈 문제에 휘말려도 되는 걸까? 아니지. 이건 싸움이 아니라 회복이야. 내 잃어버린 35년을 되찾는 일. 명자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세 번째 정거장에서 내려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다. 응접실에서 명자를 맞이한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 변호사였다. 짙은 안경테 너머로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윤명자 씨, 말씀은 대략 들었습니다. 근데 50억 지분이라면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제대로 하고 싶어요. 명자가 자료 봉투를 꺼내 보여주자 변호사는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이 정도면 증거 충분합니다. 정말요? 네. 결혼 중 형성된 재산이라면 이혼 후라도 분할 청구 가능합니다. 특히 숨긴 재산이라면 더더욱. 명자는 손을 꼭 쥐었다. 근데 윤명자 씨, 예. 이 문제는 단순 재산 싸움이 아니에요. 남편분 재산을 감추기 위해 상당히 오래전부터 조직적으로 움직였네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변호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이 은주라는 사람. 송금 내역 보니까 단순한 바람 정도가 아니에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다. 어떤 사람인데요? 변호사는 종이를 건네며 말했다. 이 사람 박은주. 신용정보에 조회해보니 남편분과 같은 조합 투자자 명단에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지분 구조도 아주 묘합니다. 은주의 정체. 변호사는 차트를 꺼내 설명했다. 여기 보세요. 지분 구조상 박은주 씨는 배당금 수령자 명단에 명확하게 올라 있어요. 그리고 매년 일정 비율의 지분이 누군가에게서 넘어오고 있습니다. 명자는 물었다. 그게 도연이한테서요? 예. 남편분이 조금씩 자신의 지분을 은주라는 여자에게 넘기는 과정이었어요. 명자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했다. 저 사람한테 준다고요? 그 많은 지분을? 네. 거의 3년에 걸쳐서요. 그럼 그 여자랑 남편이?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래된 관계로 보입니다. 명자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이내 이를 악물고 고개를 들었다.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저 끝까지 갈 겁니다.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다. 각오가 되어 있으시네요. 예. 35년 동안 당한 걸 오늘에서야 깨달았어요. 명자의 집 단서 하나가 더 드러나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돌아온 명자는 집에 들어와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집어들었다. 도연과 은주, 그들의 표정, 손목을 스친 팔찌, 배경으로 보이는 호텔 라운지, 저걸 다 내 몰래 했던 거네. 그러다 사진 뒷면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도연 씨, 우리 약속 잊지 말아요. 명자의 머릿속에 단순히 불륜이라는 두 글자를 넘어 더 큰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약속? 무슨 약속? 그 순간 서랍에서 떨어진 메모 한 장이 있었다. 명자는 주워들었다. 거기엔 남편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은주목 지분 잊지 말 것. 명자는 숨을 들이켰다. 은주목?
그리고 그 아래 작게 적힌 메모. 명자에게 들키면 끝. 명자는 소름이 돋았다. 아주 대놓고 짰네. 그러나 이상한 건 그 다음이었다. 메모 맨 끄트머리. 다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 하지만 은주에게도 속고 있는 건 아닐까? 명자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이건 무슨 뜻이지? 남편이 은주에게 속고 있었다? 그렇다면 은주의 목적은 단순히 남편의 애정이 아니라 돈, 철저하게 돈이었다. 명자는 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래, 이제야 퍼즐이 맞아가네. 그 시각 남편 도현, 한편 남편 강도현은 이혼 후 며칠째 형의 집에 얹혀 지내고 있었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그는 갑자기 휴대폰을 움켜쥐고 벌떡 일어났다. 뭐? 명자가 변호사를 찾아갔다고? 셋째 동생이 말했다. 형, 조심해야 한다. 형이 숨긴 돈 명자가 알게 됐다는데? 도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말도 안 돼. 명자가 그걸 어떻게 해? 동생은 나지막이 말했다. 형 그 서랍 혹시 잠금 안 해놨나? 도연은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아 망했다. 그러자 동생이 말했다. 근데 형, 그거보다 은주 씨가 요즘 형한테 연락 안 받아준다고 난리던데? 지금 그게 문제야? 50억이 걸려 있는데. 하지만 동생은 입꼬리를 올렸다. 아니, 형. 그 여자가 형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이제라도 깨달아야지. 뭐라고? 형, 은주 씨 있잖아. 그 여자 사실 집은 따로 갖고 있다며? 형 몰래 자기 것도 챙긴다는 얘기 있던데? 도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은주가 나한테 속였다고?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이혼까지 하면서 명자를 버리고 은주에게 올인했던 남편. 그런데 은주가 남편 몰래 지분을 따로 챙기고 있다고? 도연의 머리는 복잡해졌다. 설마 은주가 날? 동생은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형, 여자를 너무 믿었지. 명자 형수는 35년 동안 형 옆을 지켰는데 형은 그 사람한테 뭐 했너? 그 말은 도연의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날 밤 명자에게 걸려온 전화. 명자는 찬물로 얼굴을 씻고 늦은 저녁 찌개를 데워 먹고 있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다. 발신자 강도현. 명자의 손이 멈췄다. 받을까 말까? 하지만 그녀는 조용히 전화를 받았다. 여보. 그의 첫 마디는 그녀의 속을 뒤집었다. 여보, 이제 와서? 명자는 차갑게 말했다. 왜 전화했어? 도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명자야,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없어. 아니다, 정말로. 명자야, 나 너한테 잘못했어. 명자의 얼굴이 굳었다. 잘못? 그래. 미안하다. 이혼하지 말 걸 그랬다. 명자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지금 그 말 믿으라고? 명자야. 은주가 나한테. 그 순간이었다. 전화 너머로 분명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자 목소리였다. 도연 씨, 누구랑 얘기하는 거예요? 명자의 표정이 얼어붙었다. 은주? 그러자 도연이 다급하게 말했다. 명자야, 그게 아니고. 오해하지 마라. 나는 지금 은주랑. 뚝. 명자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 둘이 잘 살아봐라. 근데 돈은 못 가져간다. 명자의 첫 반격 준비.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은주의 목소리는 명자의 마음속 마지막 미련까지 산산이 부숴버렸다. 그녀는 즉시 변호사에게 문자를 보냈다. 변호사님, 분할 청구 바로 진행해 주세요.
그리고 잠시 뒤 변호사에게서 도착한 답장. 네,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그런데 남편분 쪽에서 이미 뭔가 움직이고 있네요. 명자는 눈을 가늘게 떴다. 벌써 움직인다고? 변호사는 이렇게 덧붙였다. 남편분이 지분 일부를 누군가에게 긴급 이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법적으로 이미 은닉재산 의심이기 때문에 막을 수 있어요. 명자는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움직여라. 움직이는 만큼 더 걸릴 테니까.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다. 35년간 무시당한 아내. 생활비 쥐꼬리만큼 주면서 뒤에서는 다른 여자에게 매달 300만 원씩 퍼준 남편. 시댁 식구들과 짜고 50억을 빼돌리려 했던 계획. 그리고 이제 명자가 총대를 잡았다. 마지막 장면 변수 하나 등장. 그날 밤 명자가 집 정리를 다시 하다 안방 서랍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물건을 발견했다. 작고 오래된 USB 하나. 명자는 손가락으로 살짝 만져본 뒤 노트북에 꽂았다. 그리고 화면에 떴던 첫 폴더 이름. 은주 녹음 파일. 명자의 눈이 커졌다. 녹음 파일. 폴더를 열자 수십 개의 파일이 보였다. 이 인간, 뭘 남겨놓은 거야? 명자가 파일을 클릭하자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첫 목소리. 여자 목소리였다. 도연 씨, 계획대로 해요. 명자 씨를 내보내야. 우리가 그 지분을 다 가져오죠. 명자는 몸서리를 쳤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 남편의 목소리였다. 근데 그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도연 씨는 그냥 나만 믿어요. 명자한테는 미안하지만. 그리고 이어진 말. 그래도 명자가 죽으면 상속은 제가 받죠? 명자는 그 자리에서 숨이 멎을 뻔했다. 죽으면? USB를 떨어뜨린 그녀는 가슴을 꽉 움켜쥐었다. 내 죽음까지? 그 순간 명자는 깨달았다. 남편과 은주, 그리고 시댁. 그들은 단순히 이혼만 계획한 게 아니었다. 그들의 목표는 명자 없는 세상, 그리고 50억 전부. 명자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다. 좋아. 너희들. 이제부터 진짜 지옥 맛을 보게 될 거야. 이제 명자의 참교육이 시작된다. USB를 떨어뜨린 채 한동안 멍하니 앉아있던 명자는 겨우 숨을 고르고 몸을 일으켰다. 가슴이 쿵쿵 뛰었다.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그래도 들어야 돼. 끝까지 들어야 내가 뭘 할지 보이지. 명자는 수전증이 온 것처럼 떨리는 손으로 USB를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파일을 하나씩 클릭했다. 녹음 파일 속 진실. 첫 번째 파일. 은주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도연 씨, 명자 씨를 그냥 내보내면 안 돼요. 이혼만 해서는 지분이 애매해져요. 상속 문제 생기면 나도 손해본다니까요. 잠깐의 정적 후 도연의 낮고 거친 목소리. 그렇다고 사람을 어떻게 해. 명자는 그래도 내 애들 엄마인데. 애들은 다 컸잖아요. 그리고 도연 씨, 지금 누구 편이에요? 나 편이죠? 은주야, 난 너 편이지. 명자는 이를 악물었다. 애들 엄마, 그 말을 이제 와서 해? 녹음은 계속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건 간단해요. 명자 씨를 정신적으로 몰아붙여서 알아서 나가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주위에서도 명자 씨가 이상해졌다고 할 거고 나중에 재산 싸움 나도 주변 증언은 우리 편이겠지. 그게 정말 통할까? 고부 갈등 그런 거 많다면서요? 형제들이랑 같이 얘기해봐요. 명자 씨가 예전 같지 않다. 요즘 좀 이상하다. 그런 식으로 명자는 숨을 삼켰다. 그래서 그랬던 거야? 시댁 식구들이
몇 년 전부터 슬쩍슬쩍 흘리던 말들이 떠올랐다. 형수, 요즘 건망증 심해진 거 아이가? 명자 씨, 요새 말이 왔다 갔다 하던데.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몸도 마음도 좀 챙겨. 그때는 정말 나이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인가 싶어 자기를 탓했다. 그런데 그것도 연출된 그림이었다. 명자의 눈가가 달아올랐다. 나를 일부러 이상한 사람 만들어? 다음 파일로 넘어갔다. 이번엔 좀 더 최근 날짜였다. 도연 씨, 서류 정리 다 됐어요? 은주. 어느 정도. 지분 이동은 조금씩 했고, 명자 씨한테만 안 들키면 돼요. 그 사람 요즘 경로당 가서도 자꾸 이런저런 말 묻는다면서요? 그러니까 괜히 의심하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계획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던 거잖아요. 그건 좀, 도연 씨, 만약 그쪽에서 먼저 손 쓰면 나도 모른 척 할 거예요. 알죠? 명자는 소름이 돋았다. 그 계획? 그게 뭐였는데? USB 폴더 안쪽을 다시 뒤지던 명자의 손이 위협녹음이라는 이름의 파일에서 멈췄다. 위협녹음. 클릭. 잠시 정적. 이후 들려오는 목소리는 생각보다 더 낮고 흐릿했지만 명자 귀에는 분명하게 박혔다. 명자 씨, 요즘 계단 올라갈 때 숨도 차고 그러지 않아요? 낯선 여자. 예 뭐, 나이가 드니까 그렇죠. 혈압도 좀 높으신 것 같고. 혹시 약 드시고 계신 거 있어요? 아니요, 따로는. 그럼 제가 몸에 좋은 거 좀 챙겨드릴게요. 대화가 끊기고 다음에 들린 건 은주의 목소리였다. 그런 거 있잖아요. 고혈압 있으신 분들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 많아요. 그리고 도연의 목소리. 너 설마. 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도연 씨. 선택은 항상 본인이 하는 거죠. 파일이 거기서 뚝 끊겼다. 명자는 몸을 떨었다. 나한테 무슨 짓을 하려고 했던 거야? 갑자기 떠오르는 기억 하나. 작년 겨울 은주라는 여자를 보험 상담사라며 도연이 집에 데려왔던 날. 명자 씨, 요즘 혈압 있으시죠? 이거 건강에 좋은 거예요. 제가 서비스로 챙겨드리는 거니까 하루에 하나씩만 드세요. 그 알약을 며칠 먹고 나서 이상할 정도로 어지럽고 속이 울렁거려 결국 명자는 그만둔 적이 있었다. 그 기억이 전부 이어졌다. 아, 명자는 부엌 싱크대에 기대어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진짜 날 죽이려고까지 했구나. 감정의 대기가 바뀌다. 보통 사람이라면 여기서 무너져 버렸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명자는 오히려 머리가 서늘하게 맑아지는 걸 느꼈다. 그래,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숨을 골라 스스로에게 말을 걸었다. 명자야, 울 시간 없다. 지금 이 순간이 내 인생이 완전히 뒤집히는 첫 번째 고비다. 그녀는 USB를 빼서 작은 지퍼백에 넣었다. 그리고 메모지에 크게 적었다. 보험. 이게 내 생명줄이다. 다음 날 명자는 변호사에게 USB를 가져갔다. 변호사와의 두 번째 만남. USB요? 변호사가 눈을 크게 떴다. 네. 남편이 남겨놓은 것 같아요. 투자 내용 말고 이상한 녹음들까지. 변호사는 노트북에 USB를 꽂고 녹음 파일 몇 개를 들어본 뒤 표정이 굳어졌다.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그렇죠? 예. 이건 단순히 재산 은닉이 아니라 명자 씨 신병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명자는 담담하게 말했다. 저 죽이려 한 것 같죠? 변호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직접적으로 죽인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 강하게 암시하고 있네요. 그리고 약을 건넨 사람,
위험을 알면서도 방조한 정황까지. 경찰에 가야겠죠? 변호사는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우선 두 갈래로 갑시다. 하나는 형사, 하나는 민사. 형사, 민사. 민사는 재산 분할, 형사는 명자 씨를 해치려 한 정황, 그리고 재산 관련 사기 여부까지. 명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저 이제 피하지 않을게요. 시댁 단톡방의 폭발. 그 무렵 시댁 형제들 단톡방은 연일 난리가 났다. 형, USB 얘기 들었어? 명자가 그걸 들고 있다던데. 안 그래도 변호사 선임했다며. 완전 큰일 났다. 도연은 핏대를 세웠다. 아니, 그걸 왜 거기다 놨지? 내가 왜 그런 걸? 셋째 동생이 말했다. 형이 술 먹고 혹시 모르니까 기록해둔다고. 떠들고 다녔으니 그렇지. 지금 와서 왜 나한테 화를 내노? 둘째 형수도 한마디 얹었다. 지금 중요한 건 명자 씨가 그걸 경찰에 들고 가기 전에 우리 쪽에서 먼저 합의를 보는 거야. 합의? 도현? 그래. 위자료랑 조금 챙겨줘. 대신 USB 내놓는 조건으로. 도현은 괴로운 듯 머리를 감싸쥐었다. 그럼 내 50억은? 형, 솔직히 말해라. 그 50억 전부 형 거였나? 우리도 다 도와줬잖아. 도연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도연의 마지막 애원. 다음 날 명자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다. 발신자 강도현. 명자는 한숨을 내쉬었다. 또야. 그러나 이번에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보 아니 명자야. 목소리부터가 흔들리고 있었다. 뭐야 또. 나 한 번만 얼굴 보자. 정말 할 말이 있어. 명자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랑은 더 할 말 없어. 우리 이제 남이야. 아니다,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은주한테 속은 것도 있고. 그래. 은주한테 속았겠지. 근데 당신이 나한테 한 짓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니잖아. 도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명자야 USB. 그거 그냥 없던 일로 하면 안 될까? 명자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당신 지금 내보고 그냥 조용히 죽어준 셈 치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 그냥 다들 좀 살자 우리. 형제들도 있고. 당신 지금도 형제 먼저 나오네. 잠시 정적. 명자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당신이 그렇게 아끼는 형제들이랑 그 은주 씨랑 같이 잘 해결해봐. 명자야. 뚝. 이번에도 명자가 먼저 전화를 끊었다. 경찰서 방문. 며칠 뒤 명자는 변호사와 함께 경찰서를 찾았다. 창구 앞 의자에 앉아 차례를 기다리는데 손이 떨리긴 했다. 괜찮으세요? 변호사가 물었다. 명자는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이런 데 올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내 인생에 경찰서 올 일은 꽃다발 들고 손주 생활 체험이나 따라오는 게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오시는 건 죄 짓고 온 게 아니라 당한 일을 밝혀달라고 온 거예요. 떳떳하셔야죠. 그러네요. 순번이 되어 진술실에 들어가 명자는 차분하게 설명했다. 남편의 숨겨진 재산, USB 녹음 파일, 은주라는 여자, 이혼 과정, 그리고 건강보조제라고 건넸던 알약. 경찰은 진지한 표정으로 모두 적어 내려갔다. 녹음 파일은 저희가 정밀 분석할 겁니다. 또 약품 흔적이 남아있다면 성분 검사도 할 수 있고요. 네. 혹시 그 알약 남은 거 있으세요?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예. 혹시 몰라서 서랍 맨 안에 몇 개 넣어뒀어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셨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경로당의 작은 회의. 며칠 후 경로당에 들른 명자는
일부러 USB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 대신 평소처럼 김치전 부침개 나누어 먹고 윷놀이하는 사람들 옆에서 TV 뉴스를 같이 봤다. 그런데 한 아주머니가 슬쩍 물었다. 명자야, 요즘 얼굴이 좀 달라졌다? 그래요? 나이 더 먹어서 그런 거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옛날에는 늘 쭈뼛쭈뼛했는데 요즘은 눈빛이 좀 단단해졌다고 해야 되나? 또 다른 어르신도 거들었다. 맞아. 전에 남편이랑 같이 왔을 때는 눈치만 보던 애가 말이야. 이제는 사람답네. 명자는 멋쩍게 웃었다. 이제 남편 눈치 볼 일 없으니까요. 그때 경로당 회장님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명자야, 우리가 다 봤다. 내가 30년 넘게 어떻게 사는지. 나중에 경찰서든 법원이든 증언해달라면 말만 해라. 우리가 다 나가줄게. 명자의 눈가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진짜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내 편이다. 명자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래,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은주의 불안. 한편 박은주는 커피숍 구석 자리에서 혼자 카페라테를 마시며 계속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도연에게서 온 메시지. 은주야, USB 녹음 명자가 갖고 있다. 경찰 간다더라. 너도 조심해라. 은주의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USB? 저 사람이 설마 그걸.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그때 녹음한다고 했던 거 진짜로 다 모아뒀단 말이야?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이대로 가다간 나도 같이 끝장날 수 있겠네. 그 순간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알 수 없는 번호. 여보세요? 박은주 씨 맞으시죠? 낮고 차분한 목소리. 누구세요? 윤명자 씨 변호인입니다. 은주는 순간 말을 잃었다. 네. 앞으로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죠. 더 이상 윤명자 씨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마세요. 그 행위 자체가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뚝. 전화는 차갑게 끊겼다. 은주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숨을 고르지 못했다. 명자, 그 사람이 변호사를... 상황이 점점 자신에게 불리해져 가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다. 도연 씨, 이 바보 같은 사람이 진짜로 나를 끌어들였네. 서서히 조여오는 올감이. 며칠 뒤 도연에게도 경찰서에서 연락이 갔다. 조사에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은주에게도 출석 요구서가 날아왔다. 각자 다른 장소, 다른 시간에 따로 불려가는 방식이었다. 도연은 형제들 집안을 돌아다니며 말했다. 이거 USB만 없으면 괜찮은 거 아니야? 셋째 동생이 혀를 찼다. 형,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나? 녹음 파일이 문제고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문제고 거기에 약까지 섞여 있으면 그건 게임 끝이다. 게임 끝. 그럼 어쩌라는 거야? 둘째 형수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명자 씨한테 가서 무릎이라도 꿇어야지. 그 말에 도연은 발끈했다. 내가 왜 무릎을 꿇어? 그럼 감옥을 가든가. 침묵. 명자 앞에 무릎 꿇는 날. 저녁 무렵 명자가 라디오를 들으며 부추전을 부치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띵동. 누구세요? 나야 도연이다. 명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고 문을 열지는 않았다. 무슨 일인데요? 문 너머에서 두세 명이 같이 숨쉬는 소리가 들렸다. 둘째 형수, 셋째 동생까지 온 것 같았다. 명자야, 우리 좀 들어가면 안 되겠나? 여긴 이제 제 집이에요. 허락 없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철문 하나 사이에 두고 잠깐 정적이 흘렀다. 둘째 형수가 말했다.
명자야, 우리가 잘못했다. 그동안 형수한테 너무 심했다. 명자는 피식 웃었다. 이제 와서요? 그래도 사람 사는 게 그렇다 아이가. 다 같이 좀 살자. USB 같은 거 없었던 일로 하고. 명자는 그 말에 더 이상 참지 않았다. 형님, 응, 제 인생 35년은요? 그것도 없던 일로 해줄 수 있어요? 문 밖은 조용해졌다. 명자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단했다. 저 이제 끝까지 갈 거예요. 도연이 다급하게 소리를 높였다. 명자야, 너 왜 이렇게 독해졌어? 명자는 그 말에 웃음이 터졌다. 독하다고요? 당신들 하는 짓 보세요. 사람을 무너뜨리려 했던 건 누구고 죽이려 하던 건 누구였는데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죽이다니 무슨 소리야. 그건 오해야. 경찰서 가서 얘기하세요. 변호사님이랑 같이. 찰칵. 명자는 인터폰 화면을 꺼버렸다. 현관문을 열지 않았다. 문 밖에서는 작게 욕설과 탄식이 섞인 소리가 들렸다가 점점 멀어져 갔다. 명자의 독백. 그날 밤 명자는 불을 끄고 누웠지만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천장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다. 명자야, 잘했다. 이제 처음으로 내 인생 내가 쥐고 있잖아. USB는 베개 옆 작은 서랍 안에 조심스럽게 넣어두었다. 이건 내가 살아온 세월의 증거이기도 하고 내가 더 이상 호구로 안 살겠다는 증명서이기도 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USB가 있기에 남편도 은주도 시댁도 함부로 명자를 건드릴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싸움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은 법정. 그리고 그 전에 은주와의 정면 대면이 남아 있었다. 명자는 눈을 감으며 마지막으로 다짐했다. 그래, 너희 인생 완전히 뒤집어주자. 경찰서에서의 대질 조사. USB를 제출한 이후 경찰 조사는 빠르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명자에게 연락이 왔다. 윤명자 씨, 박은주 씨와의 대질 조사가 필요합니다. 명자는 전화를 받고도 당황하지 않았다.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네, 가겠습니다. 경찰서 조사실. 문이 열리자 은주가 들어왔다. 명자와 눈이 마주치자 얼굴이 굳었다. 윤명자 씨, 경찰이 조용히 말했다. 착석하세요. 은주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명자를 보았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경찰이 말을 끊었다. 오해인지 아닌지 오늘 명확히 확인합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은주의 얼굴에서 피가 쭉 빠졌다. 명자 씨는 알아서 나가게 만들면 돼요. 약은 제가 챙겨드릴게요. 쓰러지는 사람 많잖아요. 나이 들면. 길지 않은 파일이었지만 은주에게 치명타였다. 은주는 다급하게 변명했다. 그게요. 저 내용은 그냥 농담이었어요. 상황이 있어서 뭐 웃자고. 경찰이 무표정하게 말했다. 상황 맥락 보니 농담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은주의 손이 덜덜 떨렸다. 저는 도연 씨가 저한테 거짓말을 해서 제가 몰랐어요. 저는 그냥 사랑한 죄밖에. 명자는 헛웃음을 터뜨렸다. 사랑?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은주가 명자를 노려봤다. 당신이랑 그렇게 오래 사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에요? 도연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데. 명자는 미소를 지었다. 단단하고 조용하고 그동안 참아온 모든 세월이 담긴 미소. 나보다 힘든 게 바람 피우는 사람 상대하느라 힘든 거예요? 경찰이 정리했다. 박은주 씨, 당신에게는 재산죄, 사기 미수, 강요 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은주는 결국 무너져 의자에 주저앉았다. 도연 남편의 소환. 며칠 뒤 도연도 경찰 조사에 불려왔다. 딱딱한 조사실에 들어오자 그는 잔뜩 주눅이 들어 있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경찰이 말했다. 녹음 파일 내용에서 배우자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합의 정황이 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떨궜다. 그건 은주가 시켜서 강요 증거가 없습니다. 당신이 함께 말한 내용이 증거지요. 도연은 울컥하며 말했다. 나는 그럴 마음 없었어요. 그 말에 경찰은 냉정하게 말했다. 마음이 아니라 행동의 문제입니다. 조사는 그렇게 끝났다. 시댁 형제들의 몰락. 도연이 조사받을 동안 시댁 형제들은 단톡방에서 서로를 향해 욕하고 비난하기 바빴다. 형, 우리까지 끌어들이지 마라. 도연이 네가 은주 데리고 다녔잖아. 형수한테 약 주라고 한 건 너 아니가. 니도 같이 돈 나눠 먹었으면서 우리까지 감옥 보내려고? 마침내 둘째 형수는 결정적인 말을 했다. 우리는 도연이 몰래 지분 빼돌린 거 없어요. 은주랑 도연 씨가 짜고 한 거지. 우리도 피해자예요. 평생 하나였던 형제들은 각자 살기 위해 서로를 찢기 시작했다. 재판날, 사람으로 가득한 법정, 명자는 변호사 옆에서 차분히 앉아 있었다. 도연은 초췌한 얼굴로 피고석에 서 있었고 은주는 어두운 회색 정장을 입은 채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판사가 묻는다. 피고 강도연. 피고는 배우자에게 재산을 숨기고 외도 상대에게 지분을 불법 이전한 혐의를 인정합니까? 도연은 고개를 떨궜다. 네. 은닉 재산 규모는?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다. 50억입니다. 재판장님. 방청석 곳곳에서 작은 탄식이 들려왔다. 판사는 이어 은주에게 물었다. 박은주 피고, 당신은 배우자 강도연 씨와 공모해 무단으로 지분 이동을 계획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인정합니까? 은주는 울먹이며 말했다. 전전 사랑한 죄밖에 저는 몰랐어요. 그러나 재판장이 단호하게 말했다. USB 녹음 파일에서 위해를 암시하는 발언이 명확합니다. 은주는 결국 울음을 터뜨렸다. 도연 씨가 다 하자고 했어요. 저는 그냥 말만. 도연이 소리쳤다. 거짓말하지 마라. 네가 먼저. 순간 법정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판사는 책상을 세게 내리치며 말했다. 조용히 하십시오. 명자의 진술. 명자 차례. 판사는 조용히 물었다. 윤명자 씨, 남편이 35년 동안 재산을 숨긴 사실, 그리고 신변에 위해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명자는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담담하게 말했다. 저는 복수하려 나온 게 아닙니다. 방청석이 술렁거렸다. 도연도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저는 제가 살아온 세월의 가치를 정당하게 인정받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명자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저는 35년 동안 그 사람 밥하고 옷 다려주고 집안일하고 파김치 담그고 명절마다 시댁 식구들 챙기고 아이 둘 키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 시간 동안 다른 여자와 지분을 나눴습니다. 조용한 방청석에서 누군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다. 저는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도 정리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남긴 USB 때문에 알게 됐습니다. 명자는 손을 쥐었다. 저를 죽이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방청석이 또 술렁였다. 저는 그저 법이 보호해 주길 바랄 뿐입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판결. 며칠 후 판결이 내려졌다. 1. 재산 분할. 도연이 숨긴 재산 50억 전액을 결혼 기간 중 형성된 공동재산으로 인정. 명자에게 60% 지금 약 30억. 남편이 불법 이동한 20% 지분은 무효. 은주가 받은 지분도 전부 원상 복구. 2. 형사처벌. 도연 재산 은닉 사기 미수 건강위해 계획. 은주 재산 공모위해 암시 약품 관련 강요 미수.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벌금 수천만 원. 삼시댁 형제들. 직접적 범죄 참여 증거는 없어. 형사처벌은 피했으나 재산 이동 과정에서의 서류 공모로 민사상 연대배상 일부 인정. 명자의 새로운 삶. 재판이 끝난 뒤 명자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집 문을 열자 햇빛이 환하게 들어왔다. 식탁 위에 올려둔 수십 년 된 찻잔에 녹차를 따르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진짜 내 인생 시작이다.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은 박수로 맞아줬다. 명자야, 잘했다. 내가 해냈다. 속이 다 시원하다. 그날 저녁 명자는 시장에 가 오랜만에 고등어 한 마리 사서 프라이팬에 올렸다. 지글지글 익어가는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명자는 음식이 익는 동안 창밖을 보며 웃었다. 그래, 내가 살아온 세월 헛되지 않았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다. 앞으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자, 명자야.